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지관리 점검표 작성과 관련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분들이 현장에서 작성해야 되는 서류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시설물 현황표라든지 유지관리 계획서 이런 것들은 그래도 한번 만들어 놓으면 매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업데이트만 바뀐 내용들만 수정하면 되나서 크게 이제 업무적인 부담이나 어려움이 없으실 텐데, 유지관리 점검표 같은 경우에는 매년 2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작성 기록 보관하도록 이렇게 이제 좀 되어 있고요. 또 양도 좀 많고, 또 실제 현장에서 유지관리 점검표를 작성하려고 하면 몇 가지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돌아다녀 보면 좀 잘 안 되시거나 아니면 형식적인 서류로 그냥 만들어 놓고 마는 그런 경우가 조금 많으셔서, 저도 예전에 유지관리 점검표 작성과 관련된 동영상을 한번 올린 적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 관련된 업무를 좀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라든지 수정 보완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 좀 반영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에 보면 유지관리 점검표들이 나와 있죠. 각 장비마다 유지관리 점검표가 뒤에 이제 양식으로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유지관리 점검 대상 점검표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설비마다 이렇게 점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항목들이 있고요. 이 항목들에 대해서 일일, 주간, 월간, 분기 이렇게 점검 주기를 각 시설의 현황에 맞춰서 조정해서 유지관리자가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제 이거 가지고 점검을 하려고 하다 보면 조금 애로사항이 있거나 현실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점검표를 약간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약간 수정 보완한 점검표를 가지고 실제 작성했던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작성하면 되겠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양식이 유지관리 기준 고시에 첨부되어 있는 별지 서식의 양식이고요. 오른쪽에 유지관리 점검표가 저희가 약간 수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양식입니다. 조금 바뀐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장비 번호라든지 용도를 쓰는 칸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주로 이제 장비를 구별을 할 때 도면 목록표에 있는 장비 번호 가지고 이제 구별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장비 번호만 가지고는 금방 이렇게 좀 알아보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어떤 용도인지 좀 쓰는 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추가를 했고요. 이 점검 내용들을 조금 저희가 수정하거나 좀 보완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고시에서는 냉동기라든지 보일러 같은 경우를 이제 각각의 사양에 맞춰서 다양하게 다 이렇게 예시를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뭉뚱그려서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냉동기 같은 경우에는 증기압축식 냉동기, 터보나 스크류 이런 냉동기들하고 흡수식 냉동기하고는 안에 이제 내부 구조나 작동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점검 항목도 좀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흡수식하고 터보 냉동기를 좀 갈라서 이렇게 점검표를 별도로 만들고, 보일러 같은 경우에도 증기 보일러하고 이제 온수 보일러가 내용들이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점검표를 별도로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검 내용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내용들이 조금 너무 막연하거나 그냥 밋밋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점검을 하려고 하면 냉수의 공급 온도라든지 냉각수의 공급 온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볼 필요도 있겠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검침량 같은 것도 이제 어차피 점검을 하니까 점검할 때 같이 기록이라든지 어떤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핵심적으로 좀 필요하다라는 항목들은 좀 넣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항목들이 좀 늘어난 장비들도 있긴 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이제 보셔서 우리는 굳이 그 정도까지는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거꾸로 우리는 이거 대신에 이런 내용으로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얼마든지 수정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돼요. 요 고시에 있는 이 점검 방법에 있어서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현장 여건에 맞춰서 점검 항목이라든지 점검 주기 이런 거를
고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너무 부담감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본인이 그 점검을 잘 하기 위해서 이걸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업무에. 그래서 업무에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고시에 있는 큰 틀을 이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고시에 있는 큰 틀은 그동안에는 이제 그 뭉뚱그려서 어떤 기계 설비 점검표 뭐 다들 그래도 이제 작성을 하셨겠죠. 한두 장짜리. 거기에 보면 간단하게 뭐 급수펌프는 잘 돌아가는가, 냉동기는 잘 돌아가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뭐 동그라미 치고 말았는데, 그렇게 해갖고 이제 장비의 점검이나 설비 유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각 장비마다 구체적인 항목을 가지고, 어떤 항목은 일일마다 보고, 어떤 항목은 주간에 보고, 어떤 항목은 월간에 한 번씩 보고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점검을 하라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내용들은 조금 조정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밑에 이제 특기사항란을 뒀어요. 이 특기사항란 둔 부분은 이제 뒤에서 이 작성 사례를 보면 금방 이해를 가시겠지만, 일단 이 비고란의 어떤 점검했을 때 내용을 이 비고란이나 점검 결과란에 좀 적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또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뭔가 수리를 하거나 교체를 하거나 이런 업무가 이루어지면 단순하게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그때 뭐 어떠한 세부적인 그 소요 자재에 대한 뭐 스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상황들 이런 걸 서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특기사항 란을 저희가 좀 크게 이렇게 별도로 좀 추가를 해서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작성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유지관리 점검표 맨 앞부분에는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가 양식이 있죠. 그래서 그 본인의 시설에 어떤 설비들이 있는지 그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적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이제 해당되는 사항들을 체크를 해서 이제 넣으시면 되고, 이 점검 기간은 그 점검하는 그 기간을 적으시면 되겠죠. 상반기 점검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점검표는 이제 하반기니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하시고, 이 점검자란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신고하신 분의 성함을 적고 이제 사인을 하시면 될 거고요. 저희가 이 점검표를 만들어 드리면서 앞에 표지를 하나씩 이렇게 좀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이 표지를 이제 만들어 드리는 이유는 이게 이제 법적으로 하는 행위잖아요. 뭐 자발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서.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경우를 좀 대비할 필요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어렵게 좀 작성한 이런 서류들을 위에 관리소장님이나 뭐 시설팀장님이나 뭐 건물주 측에 또 이렇게 공유를 하거나 보고를 해서 같이 이렇게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렇게 이제 활용하시도록 저희가 이제 앞에 저런 표지를 하나 좀 붙여놓고 있는데요. 저거 이제 필요하신 경우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맨 뒤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저희가 작성한 장비들의 이제 유지관리 점검표인데요. 이 유지관리 점검표 작성과 관련해서 현재 가장 안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점검 주기예요. 점검 주기. 이 점검 주기를 지금 사례에서는 보면 그 항목에 따라서 일일, 주간, 월간, 뭐 분기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현장을 다니다 보면 상당수의 현장에서 이 점검 주기를 요 분기에다가 다 동그라미 쳐서 분기로 다 몰아놓거나 심지어 이게 6개월에 한 번씩 하라고 됐으니까 이렇게 칸을 하나 더 넣어서 반기 칸을 만들어서 반기에다 동그라미를 다 치고 점검 결과 다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유지관리 점검표는 6개월에 한 번씩 기록 보관하도록 되어 있지만 6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걸 이제 기록 보관 주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유지관리 점검은 일상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요 양식에 되어 있듯이 항목에 따라서 일일, 주간, 월간 이렇게 나눠서 체계적으로 일상적인 점검을 하다가 그걸 6월 말이나 12월 말에 가서 한 번씩 그동안에 6개월 동안 유지관리 점검한 내용을 기록 보관하라는 얘기지, 점검 자체를 6개월에 한 번씩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보일러를 이제 운전하다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보일러가 폭발하거나 어떤 사고가 생겼어요. 그러면 뭐 지자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관계 기관에서 나와서 이제 따져보겠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되신 분 누구냐 와봐라. 그리고 그동안에
법적으로 유지관리 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좀 봅시다. 서류 좀 가져와 보세요라고 할 텐데, 그때 이제 유지관리 점검표를 갖다 줬는데 반기에다 동그라미를 다 쳐놓고 그렇게 점검했다고 이제 서류를 갖다 주면 그 상대방들이 볼 때는 아니 법에서는 그 이렇게 일일 주간 월간 분기 이렇게 좀 촘촘하게 해서 일상적으로 잘 보라고 했는데 왜 당신은 보일러를 6개월에 한 번밖에 점검을 안 했단 말이냐. 이렇게 돼 버릴 수가 있거든요. 실제 6개월에 한 번 점검을 하든, 뭐, 며칠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점검을 하든, 뭐, 그거는 이제 근무하시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다를 수가 있겠죠. 모든 시설이 똑같이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이 서류적으로 이 점검 주기들을 나름대로 맥락 있게 좀 해놓으셔야 돼요. 본인이 이 유지관리 점검표를 작성하시면서 여기에 점검 주기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그 본인의 뭐 조직 구성 상태라든지 뭐 근무 여건, 시간, 뭐 장비 수량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하실 수 있는 만큼 일단 체크를 해서 일단 시행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해봤더니 일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이렇게 일일 점검 항목들이 많아갖고는 조금 힘들더라라고 하시면 내년도에 유지관리 계획서를 세우실 때 유지관리 계획서 안에 유지관리 점검표 이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유지관리 계획서 안에 들어가는 점검표의 점검 요 주기들을 좀 미루면 되겠죠. 일일 점검 항목들을 주간으로 조금 미루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검 주기들은 조정하시면 돼요. 이건 해보시면서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조정하시도록 지금 고시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하여간 어쨌든 이거를 분기나 반기에 다 몰아놓고 그렇게 6개월에 한 번만 점검한 것처럼 서류를 남겨놓으시면 절대 안 되시겠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점검 주기를 나름대로 하시고 한번 해보시고 안 되시면 이제 조정하시면 되고, 이 점검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시면 그 점검 항목들이 유지관리 기준 고시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많을 거예요. 제가 보일러 관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해 넣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은 보셔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좀 너무 뭐 굳이 이것까지는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런 건 이제 삭제하셔도 되니까요. 편하게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요. 여기에 이제 장비 번호라든지 용도 이렇게 쓰시면 되고, 점검자에서는 일단 최소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되신 분 이름은 들어가야 돼요. 그분이 이제 모든 장비를 다 보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그분이 이 점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되신 분은 일단 이름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함께 봐주시는 그 여러분들이 계시겠죠. 이제 그런 분들, 또는 이제 뭐 큰 시설 같은 경우에는 누구는 뭐 이쪽 기계실 쪽에 여러 설비들 보고, 누구는 저쪽에 공조실 쪽에 있는 공조기들 보고, 이렇게 업무 분장이 돼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업무 분장 되신 분들을 뒤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점검 일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유지관리 점검표 상반기냐 하반기냐에 따라서 그 기간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점검 결과에 OX를 안 하고 이제 그 양호라든지 뭐 보완 필요, 뭐 조치 중, 뭐 조치 예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로 좀 쓰고 있는데요. 이 점검 결과를 이제 고시에서의 작성 요령에는 이제 OX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실제 작성을 해보면 OX를 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 그 보일러를 설계에서는 5km로 운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어떤 뭐 이유에 의해서 4km로 운전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O일까요? X일까요? 또 뭐 흡수식 냉동기를 가동하고 있는데 설계에는 7도시에 냉수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9도시로 운전 그 값을 설정했다든지, 또는 실제 뭐 7도로 설정을 했다 하더라도 공급되는 냉수의 온도가 9도라고 했을 때 그거를 O라고 해야 돼요? X라고 해야 돼요? 이게 우리 그 기계 설비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나 소방과 달리 그렇게 일상적으로 운전이 되고 부하 상태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변동 상황들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그 주요 장비에 있어서 이거 성능과 관련된 부분들은 OX로 판단해서 넣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걸 굳이 OX로 일부러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요. 그 부분은 저는 다음번 유지관리 기준 고시가 개정될 때는 굳이 OX라는 걸 표현하도록 그렇게 한 부분은 좀 빼는 게 낫겠다라고 보고요. 뭐 예를 들어 장비의 주요한 성능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수치를 적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냉수 공급 온도 8도가 나가면 8도라고 그냥 점검 결과에 적으면 되겠죠. 굳이 OX로 적을 필요 있겠어요? 그 다음에 뭐 급수의 온도라든지 뭐 이런 배기가스의 온도, 이거는 실제 그 수치를 적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점검 결과 작성하시는 부분들도
본인들의 판단에 맞춰서 그렇게 이제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밑에 이제 특기사항을 뒀어요. 그래서 이 특기사항란에 이제 이 점검 기간 동안에 발생된 특기사항들을 적는데요. 이 특기사항에 보시면 이렇게 그 이슈가 발생된 날짜에 그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됐냐면 고시에는 일일 주간 월간 분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일일 점검하기 위해서 이 보일러에 대한 점검표를 매일 뽑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보일러가 한 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대 있을 수도 있고요. 보일러뿐만 아니라 펌프, 송풍기, 공조기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워낙 많다 보니 각 장비의 점검표를 맨날 뽑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유지관리 점검표를 실제 이렇게 이제 종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실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려고 하면 매일매일 그렇게 기록으로 남기는 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면서 이렇게 좀 생각해 내는 방안은 분기가 시작되는 7월 1일, 그 다음에 1월 1일, 상반기는 1월 1일, 그때 요 유지관리 점검표 빈 양식 하나를 출력을 하거나 컴퓨터에 이제 따로 일단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관리 점검표를 하나 이제 뭐 하반기면 예를 들어 7월 1일 날, 7월 1일부터 10월 31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기간을 정해서 빈 양식을 출력을 하는데 빈 양식이니까 요 점검 결과 부분은 하고 비고라는 비어 있겠죠. 그리고 밑에 특혜사항도 비어 있는 양식이에요. 요 점검 항목과 점검 주기까지만 표기가 되어 있는, 그리고 요 위에 이제 요것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겠죠. 그 빈 양식을 출력을 해 놓으시고요. 현장에 나가서 이제 점검을 하실 때 장비마다 빈 양식을 하나씩만 출력을 해서 뭐 이렇게 철로 이제 갖고 다니시든지, 뭐 보일러 한 장, 냉동기 한 장, 펌프 한 장, 송풍기 한 장,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런 이 점검 항목들이 같은 그런 장비들은 이제 한 장씩만 이렇게 출력을 해서 갖고 다니시면서 그 장비에 가서 이제 요 항목들을 보시고 점검을 하시고 특기사항만, 어떤 이슈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들만 별도의 종이에다가 이제 하나 뭐 리스트처럼 하나 만들면 되겠죠. 장비 번호에 점검 일자에 어떤 뭐 점검 내용 이렇게 해가지고 이슈 사항들만 적어 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거 들고 다니는 것도 좀 번거롭다라고 하시면 이 유지관리 점검표를 장비에다 이렇게 좀 부착해 놓으셔도 되겠죠. 저희가 이제 요 유지관리 점검표 말고도 시설물 현황표를 만드셨잖아요. 그럼 이제 시설물 현황표하고 유지관리 점검표를 한 장씩 뽑아서 그 장비 거의 내용을 뽑아서 앞뒤로 이렇게 해서 코팅을 해가지고 장비 근처에다 걸어두면 되겠죠. 그러면 현장에서 이제 장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시설물 현황표 딱 보고 그 장비의 세부적인 재원이나 사양 이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뒤집으면 유지관리 점검표에 이 점검 항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내용 보고 유지관리 점검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현장에서 점검을 하시고 이제 사무실 들어오셔서 그 점검된 그 내용 중에 이슈가 있는 장비의 점검표만 찾아서 사무실에 이제 빈 양식 미리 출력해 놓은 거 있죠. 거기에 그날 점검한 장비 중 이상 있는 장비의 점검표를 찾아서 밑에다 이 내용들을 적어 나가시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래서 10월 4일 날 보일러 세관 작업했고, 10월 6일 날 보일러 뭐 번호 교체나 뭘 했고, 뭐 11월 4일 날 뭐를 했고, 이거를 이슈 사항이 있는 날짜하고 그 내용들을 그 장비에 해당되는 장비의 점검표에 적어 나가시는 거죠. 뭐 이게 이제 뭐 매일 뭐 뭔가 좀 발생하는 장비들도 있겠지만 뭐 거의 발생 안 하는 그런 장비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아무것도 점검 내용이 없으면 뭐 없는 대로 그냥 그렇게 두시고요. 그렇게 이제 기록을 계속 6개월 동안 하시다가 이 점검표 한 장 가지고 그렇게 점검 기록을 하시다가 12월 31일이 됐어요. 12월 31일이 되면 요 점검 결과를 그때 이제 쓰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요거는 지금 안 써 있는 거예요. 빈 칸으로 되어 있는 거고, 12월 31일 날 가서 6개월 동안 요 내용들을 봐서 점검 결과를 최종적으로 여기에 이제 기록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외부 케이싱의 손상 상태 6개월 동안 한 번도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점검 결과에 양호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던 거가 있었는데, 그게 12월 31일 날 가서 그 이전에 다 조치가 완료가 됐어요. 조치가 완료가 됐으니까 10월 31일 기준으로는 양호겠죠. 그래서 조치가 완료된 것들은 양호라고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 어떤 특기사항이 있었는데 조치를 다 못했어요. 그럼 뭐 조치 중이라든지 내년도 1월 달에 뭐 조치 예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기록을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되겠죠. 이 유지관리 그 점검표를 지금 상태에서 그 현장에서 종이를 이용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뭐 기록 보관하셔도 이제 된다고 돼 있으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하실 때 이렇게 1월 1일, 7월 1일 그 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 점검 항목과 주기 요 내용들까지만 있는 빈양식을 일단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6개월 동안에 요 내용들을 컴퓨터가 익숙치 않은 분은 출력을 한번 해놓고서 그 밑에다 저렇게 이제 계속 손으로 기록하셔도 돼요. 뭐 꼭 컴퓨터로 할 필요 있겠습니까? 손으로 기록하시고 끝나는 날 6월 30일이나 12월 1일 날 요 내용의 최종적인 결과들만 있는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컴퓨터로 작업하시는 게 익숙하신 분들은 또 와서 컴퓨터로 사무실에서 계속 저렇게 쭉 기록을 하시다가 6월 30일, 12월 31일 날 이 점검 결과를 최종적으로 기록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PDF 파일이든 아래 한글 파일이든 컴퓨터에 저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거를 그냥 쭉 출력해서 철로 보관하거나 뭐 위에 관리소장님이나 그 시설 팀장님한테 그렇게 보고를 하거나 출력을 해서 그렇게 이제 하셔도 되겠죠. 그거는 현장에 맞춰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점검 내용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밑에 특혜사항란에 이제 적으시면 될 텐데, 뭐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보면 웬만한 장비들은 다 밑에 이렇게 적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만약에 저게 다 못 적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시설명 현황표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장비가 4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장비 4대를 점검표를 다 따로따로 물론 이제 만들어도 되겠죠. 근데 사실 점검표 4개를 만들어봤자 이 내용은 다 똑같죠? 내용 다 똑같은데 굳이 뭐 점검표 4개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보일러 1번서부터 4번까지 4대. 3톤짜리 보일러 다 내용 똑같아요. 똑같은 보일러니까 점검 내용 다 똑같겠죠? 그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유지관리 점검 세부 내용이라는 양식을 하나 리스트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비, 요 4대 장비 중에 어떤 장비가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뒤에 이런 거를 하나 더 이렇게 붙여주면 이제 여기에 공간이 작겠죠. 4대씩이나 되니까. 그래서 요 특혜사항란에 다 적는 게 좀 부족하면 이렇게 뒤에다가 이런 리스트를 적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비 번호, 날짜, 점검 내용 또는 비고의 뭐 조치 관련된 어떤 특혜사항들 적으시면 요 4대 장비 중에 어떤 그 점검 내용들이 장비마다 있었는지를 다 이렇게 추적 관리가 가능하니까 뭐 굳이 똑같은 점검표를 뭐 4장 만드실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물론 요거는 이제 본인이 판단하셔서 뭐 우리는 그냥 4장 다 따로따로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뭐 그렇게 만드셔도 뭐 이거는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장비들이 많으면 이제 중간에 저희가 저렇게 간지 같은 거를 좀 하나 넣어드리고 있고요. 뭐 열교환기나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밑에 이제 특혜사항들이 그동안에 발생됐던 이슈사항들 이런 거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되고요. 저 뭐 팽창탱크라든지 이런 건 일상적으로 뭔가 뭐 작동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크게 이슈 사항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펌프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뭐 송풍 필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필터 교체나 이런 특혜 사항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 쭉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공기조화기 같은 경우도 이제 필터 교체라든지 뭐 이런 이슈 사항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내용들 뭐 구리수 주입이라든지 벨트 교체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으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밑에 이렇게 좀 적어서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송풍기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이슈 사항들이 있으면 뭐 진동이 좀 커졌다라든지 소음이 커졌다라든지 벨트를 교체했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적으시면 되겠죠. 뭐 램프 그 MCC 쪽에 뭐 램프가 안 들어왔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어놓고 먼저 조치를 바로바로 하시고 또 저런 부분들을 어쨌든 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기록을 쭉 한 기록을 6개월에 한 번씩 저장 기록 보관하라는 그런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있는 그대로 계속 적어 나가시면 돼요. 여기 밑에 특혜사항에. 특혜사항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시려면. 종이 한 장 가지고 6개월치를 기록을 해야 되니까. 고시에 있는 그 양식은 좀 다음번에 할 때는 뭐 좀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 아예 어떨까 싶은 생각은 좀 있어요. 위생기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밑에 내용이 사실 제일 많을 거예요. 우리 기계사업 유지관리 하면서 뭐 일상적으로 제일 많은 게 위생기구 쪽이죠. 뭐 세면기 포법이 물이 안 내려간다, 뭐 수도
수압이 약하다, 물이 안 나온다, 배관이 막혔다, 바닥 배수구 막히고, 뭐 양변기 뚫은 거 이런 게 일주일에도 몇 번씩 이렇게 계속 발생이 되니까 사실 이 특혜 상단이 좀 다 적기가 어렵고요. 그런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뒤쪽에다가 그 리스트 형태로 해서 날짜에 뭐 장소나 위생독이 그 어떤 건지에다가 어떤 내용인지 점검 내용 이렇게 이제 넣으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단순하게 점검뿐만 아니라 그런 수리 보수했던 유지관리 업무의 내용을 기록을 하시면 돼요. 이게 저희가 이제 보면 그 대부분의 현장에서 다들 어쨌든 근무일지를 쓰시잖아요. 분야마다 이제 쓰시고 또 공통적으로 이제 그 사무실에 그 시설관리 사무실, 관리 사무실에 그 모든 직원들이 다 이렇게 한두 장으로 해서 하는 또 근무일지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무실 공통으로 쓰는 거에 우리 기계설비 거 같이 추가해서 쓰는 거는 뭐 그런 거는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건 당연히 이제 앞으로도 계속 쓰셔야 되겠지만 그 외에 해왔던 우리 기계설비 자체적인 어떤 점검일지나 근무일지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없애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내용을 다 이 유지관리 점검표에 넣으시면 돼요. 유지관리 점검표는 유지관리 점검표대로 작성을 하시면서 기존에 해왔던 서류들은 또 기존에 했던 서류대로 계속 작성을 하시면 일만 더 늘어나잖아요. 근데 실제 작성을 이렇게 해보시면 요 유지관리 점검표가 훨씬 더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한 2, 3년이 지나서라도 그 몇 년 전에 어떤 거를 언제 뭐 했는데 그게 언제냐라고 이렇게 찾아보고자 할 때 만약에 그냥 지금처럼 그냥 매일 날짜마다 하셨던 그냥 일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1년치를 다 들춰보셔야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유지관리 점검표에 해당 장비에 요 특기 상단에 적어 두시게 되면 몇 년도 거만 아시면 상반기냐 하반기냐 찾아보고 하반기면 하반기에서 그 장비 거만 딱 들추면 거기에 6개월치의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서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내용들을 찾으시기도 잘만 활용하시면 유지관리 점검표가 훨씬 더 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 보면 이런 급수급탕 설비나 그 위생 설비 이런 것들을 조금 너무 세부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위생독이나 이런 거를 예를 들어 뭐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뭐 해서 층마다 다 한다든지 아니면 화장실마다 한다든지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본인이 관리하시는 그 단지에 본관동이 있고 A동이 있고 B동이 있고 이렇다라고 하면 뭐 A동, B동, C동 이렇게 뭐 가르시는 거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층까지 뭐 이렇게 나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그렇게 또 동이 3개더라도 여기다가 구별해서 나중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그거는 굳이 이제 서류를 너무 두껍고 이렇게 분량을 많이 키울 필요는 없으니까 본인이 하시면서 점점 일을 줄여 나가는 식으로 해야죠. 우리가 일을 굳이 일부러 너무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해보시면서 줄여 나가시면 돼요. 다 이제 그런 시행착오의 그 시간이나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처음서부터 너무 많이 하려거나 너무 적게 하려거나 하실 필요 없이 일단 나름대로 이렇게 유지관리 기준 고시에 취지에 맞춰서 최대한 하시면서 완급을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식 설비들은 그래서 저희는 이제 특별한 것이 없으면 그냥 한 장으로 대부분 그냥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뭐 배관 설비는 배관 설비에서 뭐 건물 안에 있는 배관 어디서 뭔 문제가 생기면 밑에다 적으면 되겠죠. 뭐 입상 파이프 샤프트 A 입상 파이프 샤프트에 뭐 어떤 문제, 뭐 B 입상 샤프트에 어떤 문제, 3층 뭐 무슨 사무실 천정에 배관 누수 뭐 이런 거 내용들을 알아볼 수 있게 적으시면 한 장 가지고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일식 설비들까지 해서 저희가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장비 번호, 날짜, 점검 내용 이거를 이제 한 장 출력을 해서 현장 나갈 때마다 이거 한 장만 들고 나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계속 적으시고 사무실 들어와서 해당되는 설비 밑에 특기사항란의 날짜의 그 내용 그것만 이제 옮겨 적으시면 되는 거고 뭐 이상이 없는 것들을 굳이 뭐 이상 없다고 다 일일이 적으실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시고 나서 아까 이제 앞부분에 하나 설명드린다고 했던 게 이제 이 점검 결과 요약 및 의견이라는 거를 하나 이렇게 이 점검한 내용 앞에다가 저희가 그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 유지관리 점검을 저렇게 6개월 동안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럼 그 열심히 하신 거에 대한 뭔가 이제 후속 조치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유지관리 점검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결제를 올리라라는 취지예요. 점검한 내용이 본인의 업무에 그 이후의 업무에 연속성 있게 이제 뭔가 후속 조치라든지 이런 게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증기 보일러 1번이 요번에 이제 점검하는 기간 동안에 그 보일러 배기측에 연결된 연도에서 부식에 의한 누수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다음 분기에는 이제 부식된 연도에 대한 교체 작업이 이제 필요한데, 그래서 내가 아예 요거 이제 정리를 하면서 미리 업체 견적서를 3개를 받아서 유지관리 점검표 요거 이제 보고하면서 뒤에다가 첨부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분기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가 아예 견적서를 받아봤더니 금액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에 이거 봐갖고 결제를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라고 미리 언지를 하는 거죠. 급수불사펌프 저층부께 메카니컬실에서 미세한 누수가 발생이 돼서 6월 1일 날 협력업체 아무개를 통해서 긴급한 수리를 진행을 했다. 그래서 지금 다 조치가 끝났다. 뭐 6개월 동안 진행된 사항 중에 이제 뭐 어떤 큰 이슈 사항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여기서 더 리뷰를 해주는 거죠. 큰 사항들에 대해서는 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송풍기들이 있는데 벨트 노화에 따른 벨트 교체 작업을 완료했는데 이번 분기에, 그래서 다음 분기에 하반기에 송풍기 벨트 교체를 위한 재고 확보가 필요하다. 벨트를 다 썼어요. 그래서 벨트를 새로 사야 돼요. 그래서 7월 초에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품위서를 상신할 예정이다라고 미리 이제 사전 보고를 하는 거죠. 조수조. 근본 물탱크 청소 중에 내부 부식이 확인돼서 보수가 필요하다라는 업체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차기 물탱크 청소 용역을 발주낼 때는 어쨌든 이제 안에 녹이 나서 이제 페인트를 칠하려고 하면 물을 빼고 칠해야 되니까 물탱크 청소할 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음에 물탱크 청소할 때는 내부 방청 도색을 포함해서 업체 견적을 받아보도록 하겠다. 어쨌든 물탱크 안에 이제 부식이 생기면 녹물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뭐 잘못하면 이제 탱크가 구조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제 할 텐데,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제 물탱크 청소할 때마다 한 300만 원 주고서 이제 다 해왔는데, 갑자기 다음 분기에 이제 물탱크 청소 견적 올라오는데, 결제 올라오는데 500만 원, 뭐 700만 원짜리 견적이 올라오면 결제하시는 분이 이제 뭐 이게 뭐냐라고 이제 놀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 분기에 유지관리 점검을 하면서 진행됐던 이슈 사항들에 대한 요약과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 계획이라든지 일정 이런 것들을 유지관리 점검표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같이 정리를 해서 요약 보고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유지관리 점검을 하는 근본적인 취지죠. 이거 서류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서류를 만드는 거는 업무 과정에서 이제 나오는 결과물일 뿐이고, 이 서류가 있든 없든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의 근거 자료로 이거를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어떤 결제나 상신을 올리면서 이번 분기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조치를 내가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근본 취지도 살리면서 자기의 이 유지관리 점검한 내용을 자기 업무에 어떤 백데이터나 이런 걸로 또 활용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뭐 하여간 이 부분은 이제 하실 수 있는 현장에서는 하시면은 뭐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제 제안은 해드리는 거니까요. 그 고시에 있는 양식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 점검표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유지관리 업무를 여기에 기록을 차곡차곡 해 나가시면 이제 되는 거고요. 그 기록을 이렇게 보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6월 30날 뭐 점검 따로 해갖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해왔던 거 계속 또 기록을 해오셨잖아요. 6개월 동안. 6월 30날은 그냥 그거 그대로 철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컴퓨터에 저장만 하신다든지. 그래서 그 유지관리 점검표는 그 본인의 근무 상황이라든지 그 현장 여건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이제 종이로 실제 유지관리 점검표 작성하거나 저렇게 하는 것들도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일단 매일매일 점검을 진짜 이렇게 잘 하시려고 하면. 그래서 그 저희가 어플을 좀 만든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한번 좀 그 말씀드릴 건데, 그동안 이제 좀 바빠서 저희가 홍보를 좀 못하고 있는데, 이 어플에 각 설비의 유지관리 점검표를 다 내장을 해놓고 각 설비에 가서 이제 QR코드를 찍어서 요 안에 내장되어 있는 유지관리 점검표에 뭐 특기사항만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현장에서 핸드폰을 이용해서 유지관리 점검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을 좀 만들었는데, 이건 제가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이 유지관리 점검표 작성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